퇴사하고 나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 고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퇴사하고 2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과정을 돌아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시작하기보다는 이것을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더라고요. BTO입니다. 퇴사하고 나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한 4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 말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만 하면서 회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인생을 꿈꾸고 퇴사를 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난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퇴사하고 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로 해야 되는 거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도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바로 친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SNS를 바탕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진짜로 친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함께하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블로그 이웃들과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서로 진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진짜 친구, 정말로 서로의 성공을 바라고 서로의 성공을 서로 도와주면서 상호 간의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를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퇴사하고 나서 1인 기업으로서 이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르게 퇴사하고 나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립된 환경에서 소위 골방에 처박혀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게 퇴사하고 나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누구도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심리적인 기반이 되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크게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상당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을 몇 개 띄우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이 전혀 외롭지 않았고, 전혀 힘들지 않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퇴사 후의 인생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퇴사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런 성과가 났다,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귀중한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기반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더 개선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아주 생산적인,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만나거나 주변에서 만나는 친구와는 아주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이 친구라는 존재와 이 사업적인 의미에서의 고객이라는 게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생긴 경우에서,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 고객과 친구나 가족, 이런 인간관계 사이에서 전혀 구분을 하지 않아요. 가족은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친구들은 또 친구라는 가치에서 의미가 있고, 그 밖에 고객이라는 인간관계도 그 가족이나 친구와 똑같이 아주 소중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퇴사하고 나서 당장 할 거는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해서 엄청난 사업체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관계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먼저 가치를 주면, 내가 먼저 도움을 주면, 내가 먼저 마음을 주면 그에 해당하는 또는 그것 이상의
가치와 도움과 혜택이 돌아오는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는 방향으로 이제 SNS를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SNS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책 읽기, 독서와 글쓰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블로그 이웃들과 함께 커뮤니티형의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책을 읽고서 퇴사할 수 있었던 독서를 퇴사로 연결시킨 그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밖에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책을 한 권 쓰는 데 성공했다 보니까 블로그 상에서 책 쓰기에 관심 있는 수많은 이웃님들에게 무료로 모임을 만들어서 책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블로그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블로그를 열심히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그런 이웃님들께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코칭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귀중한 인연, 친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연을 바탕으로 퇴사 후에 고립되고 외로운 그런 시절을 아주 쉽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퇴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만 하면서 회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마케팅적으로는 꿈의 고객이 누군지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분명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퇴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나는 잘하는 게 없어서, 나는 전문성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는데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엄청나게 뛰어난 전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지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년 동안 역사 연구를 하신 진짜 최고의 전문가인 역사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연구를 오래 했지만 마을 주변은 없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 교수님과 비교해서 내 옆에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내가 왜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잘 아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친구가 역사책을 한 권 읽고서 나한테 역사 강의를 해주는 그 강의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20년 동안 역사 연구를 했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도저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강의를 하는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를 원하지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나보다 한 걸음만 앞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개구리는 올챙이 적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는 올챙이한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챙이한테는 조금 더 오래 산 올챙이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의 경우를 봐도 처음에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전문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챙이한테는 개구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산 올챙이가 더 도움이 된다, 그것을 이해하시고서 온갖 종류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데까지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독서 기록을 하는, 책을 읽고서 기록하는 법,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영성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명성이나 명상, 마음챙김 이런 분야가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내가 엄청나게 깨달은 영적 수행자는 아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했다는 그 장점을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것을 또 상품화하기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엄청나게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불과 2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가 정년퇴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기 싫은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를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평생 있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해서 자유로운, 행복한,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해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제가 필요한 모든 노하우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에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만들고 싶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